삼성 E&A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7.5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1.7%가 증가했습니다. 미청구공사 회전율은 3.6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.16 상태입니다. 삼성 E&A에 관한 뉴스로 이조원 알제리 정유공사 계약 해지 당해 이윤희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. 2020년 1월에 알제리에서 수주한 약 2조 원 규모의 정유 프로젝트 공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날 삼성 E&A가 공시를 했습니다. 해지 주요 사유를 계약 조건 변경 협의 결렬로 인한 발주처의 계약 해지 의향 통보라고 밝혔다. 계약 변경, 설계 변경 뭐 이런 게 나온 모양인데 돈이 안 맞은 모양이에요. 당시 알제리 최대 국영 석유 회사인 소나트랙이 발주한 알제리 하시 메사우드 정유 플랜트 공사를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공동 수주했는데 계약 금액은 약 4조 3천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삼성 E&A는 약 1조 9천억 원이었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. 어쨌든 이번 계약 해지를 당했지만은 계약 해지로 인한 재무적 손실은 없다. 이렇게 공시를 했답니다. 삼성물산을 분석을 해봤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분석을 해봐서 이번에 이제 삼성 E&E를 해봅니다만은, 삼성중공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, 삼성그룹이 뭔가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, 이 건설 부문이 여러 회사에 쪼개져 있어요.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인데 거기에도 건설을 좀 또 하고 있고, 삼성물산도 건설 부분이 뭐 작은 게 아니고요. 또 삼성 E&A는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한 군데 다 모여져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 E&A가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, 삼성중공업의 건설 부문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. 삼성전자도 이 가전과 그 반도체가 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전문 경영 이런 거에 대한 뭐 문책 인사가 뭐 실패했다, 인사 쇄신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확실하게 업종 특화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부분은 독립을 해서 SK 하이닉스와 속된 말로 맞다이를 뜨는 그런 수준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자,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5조 원대를 달성해서 7.5% 증가했는데 미청구공사는 18.3%가 줄어들었어요. 슬퍼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겁니다.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금액상 44.8%가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5.5%가 상승했습니다. 판매관리비가 26.4% 증가했지만은 그 결과 영업이익은 7,30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56.1%가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4.5% 상승했습니다. 원가 생산성도 0.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2,708억 원으로서 제조업의 용어를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. 마이너스 1% 줄어들었습니다. 그 갭이 매출 증가율 갭하고 8.5%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.
수르픈율은 5.5% 상승했고 운영경비는 0.4% 줄였습니다.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.75로서 0.38포인트 매우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. 스르픈 영업이익은 7,746억 원으로 101.7%가 증가했습니다.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45억 원 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. 이것은 미청구공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삼성 E&A는 재고자산을 운영하지 않습니다. 엔지니어링 성격으로 일하고 또 공사 발주는 턴키 베이스로 주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미청구공사는 스루풋 관점에서는 이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. 2,468억 원이 줄었어요. 이 줄은 만큼 매출을 추가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수주사항을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게 작성하는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되는데 기간이 들어간 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안 들어가고요. 이게 그 3조 기납품액이 3조 이렇게 이걸 더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잔액은 15조 8,453억 원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성분 분석 내용은 재고를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자재비 및 외주비, 건설 계통은 외주비도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. 3%가 증가했어요. 운영경비가 0.4% 줄였고 운영경비 1조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3,600억 원대를 빼면은 현장 가공 비율이 되겠는데 현장 운영 비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. 6,758억 원으로서 10.6% 감소했고 18%가 되겠습니다. 1.1% 증가했고 생산 재료비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변동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82%로서 1.1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총 건설 비용 대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고 여기서도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2차 추론.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증감액 비교는 비교하긴 어렵고 WCAI의 미청구공사를 제가 포괄 제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2,468억 원이 줄어들었어요. 고금액이 되겠습니다. 총 제조비용이 아니고 총 건설비용이라고 표현은 바꿔봤습니다. PQ 총 건설비용이 미청구공사 증가 감소액만큼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이 갭이 있는데 이것은 이 미청구공사만 검증을 해본 겁니다. 현금이 2,388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그만큼만 감소하면 되는데 2,468억 원으로 더 감소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80억 원이 더 감소했는데 이게 뭐겠느냐 그러면은 원가회계상으로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 성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대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거로 인식이 됩니다. 인건비가 5,39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4%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47명이 증가했어요. 평균 임금은 1억 2,220만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. 3.2% 임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급 수수료는 4.1% 감소했고요. 경영평가지표 포괄 제공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. 미청구공사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픈율도 상승했습니다. 두 가지 평가지표가 상승했으면 투명경의 가정을 세웁니다.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매우 약한 상태죠. 작년은 제로였다가
올해 추가 차입이 신규 차입이 발생이 됐습니다. 나머지 참고해 주시고요. 그 투명회계 과정은 맨 위에 이 첫 번째 사례로서 두 가지 모두 상승하면은 회계 투명성 과정을 세운다.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해야 된다. 1, 2차 추론에서 하락 추론을 했죠.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된다.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, 그 건설업종은 수량 회전율로는 좀 산출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.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? 사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.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상 이런 이유를 들어서 현황 산출이 불가능하다. 제품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로 나타내기 어렵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익계산서 가지고도 그 스루풋 회계로 봐가지고도 충분히 그 원재료 가격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. 그러나 검증은 불가능합니다.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. 3분기 매출액이 2023년도 실적 대비 81.6% 진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보아서 연말까지 매출액이 얼마나 되겠느냐. 그것을 보면은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스스로 명명을 해보고 있습니다. 1 더하기 25% 기준 산식을 적용해서 6조 3,550억 정도 할 거다. 이렇게 매출액을 운영 경비 기준으로 계속 산출해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매출 재료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산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손익분기점 방식을 가져오는 거는 목표 이익을 포함해 가지고 슬픈율로 나누는 거고, 그다음에 그 매출 재료비 가지고 하는 거는 매출 재료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출 예측을 할 수 있다.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죠. 그래서 6조 3,550억의 매출을 한다면은 9,68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. 그런데 연말 예상 그 미천고공사 회전율이 4.8회전 예상이 되는데 요거를 좀 의지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좀 빨리 끝내가지고 5회전까지 좀 해보자. 그러면 추가 매출 인식을 해가지고 6조 한 6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은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.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예측도 4분면 매트릭스 트렌드에 들어가는데 재고라고 했죠. 미천공사를 줄인 거죠. 포괄 제공이니까.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 이익이 원가회계보다 이익이 더 낮죠. 또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재고가 감소할 때는. 그래서 그 앞서서 롯데케미칼을 할 때 이제 간만에 현금 재무지표를 소개했는데 이 영업의 부분까지 해서 그 총포괄 손익 세후 현금 현금이 아니고 세후 총포괄 손익이 7,383억 원 이익인데 EAT 세후 현금 수익으로 하면은 약간 더 높게 나옵니다. 이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건전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현금 수익률 그 EAT 투자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은 25.1%로 상승을 했습니다. 주가는 17,950원으로서 연초보다 11,050원이 내려갔습니다. PBR은 1.16 상태로 무려 1.31이나 내려갔어요. 131%가 하락했습니다.
삼성 SDI가 12.69% 지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8.06, 삼성물산이 6.97, 외국인이 메릴린치 시티그룹이 눈에 띄는데 46.2%. 건설업에 이렇게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삼성 SDI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이런 해외 공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국 자본, 외국 투자 기관들이 관심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 삼성 E&A 슬퍼 분석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